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일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와일리 Preparation. 자, 선생님들 혹시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한 가지만 그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와일리 뭐의 줄임말이죠? 와일리는 Young Learners English 맞습니다. 와일리 테스트랑은 어떻게 다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와일리 테스트 아니면 와일리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와일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일리를 어떻게 준비하냐는 질문에 저는 한 가지 말로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자, 뭐라고 써있죠? 자, 3초를 드릴게요. 왠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상대방을 인티미데이트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자, 와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걸 시험하는지를 알면 와일리 준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늘 차근차근 와일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일리의 구성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x3. 자, 세 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처음에 와일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와일리 그 practice test, 즉 모의고사지를 먼저 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에디션 넘버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근데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보면 어떤 거는 starters, movers, flyers 돼 있고 뭐 숫자는 3. 돼 있기도 하고 5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왠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먼저 이 3 곱하기 3만 기억을 먼저 해놓으시면 이 시험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3의 처음 3은 뭐냐면 이 구성인데요. 먼저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peaking 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스킬이라고 하죠. 그런데 writing이 reading과 붙어 있는 이유는 이제 대상이니만큼 아이들이 writing을 아직 잘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reading과 함께 같이 시험을 하고요.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peak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지만 결국은 네 가지 스킬을 다 시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뭘까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하기는 했는데 바로 레벨입니다. 그쵸? 그래서 starters, movers, flyers 이 세 가지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3 이것만 기억하시면 와일리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레벨요. starters, movers, flyers 이 세 가지 레벨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길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너무 힌트도 안 드리고 그냥 알아맞혀 보세요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시죠? 요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업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수업 시간? 그쵸, 한 40분 정도 되는 거죠. 아이들의 집중력 스팬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1시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starters부터 flyers까지 조금씩 한 10분, 20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0분 정도는 괜찮은데 자, flyers 가면 80분 너무 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영역이 나뉘어 있어서 이것은 그 세 가지 영역을 다 합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따로 진행할 수 있는 시험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20분, 25분, 25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Reading and Writing도 20분, 30분, 40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수가 확 차이 나기 때문에 한 10분씩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총 10분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시간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덜 부담스럽겠죠. 이 정도면 아이들도 그렇게 막 너무 부담감 느끼면서 시험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레벨별 시험 구성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3가지 레벨 있다고 했죠. 이 3가지 레벨 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Tasks are similar. 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레벨마다 좀 레벨이 낮으면 태스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제 올라가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차이들은 그런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것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하는 그 언어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거 그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picture support 이게 플라이어스에 간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림으로써 도와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게 시험을 볼 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레벨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스타터 레벨이 픽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고요. 또 하나는 distractors. 자, 이 시험 문제에서 이 distractors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제가 기억을 해볼 때 똑같이 아는 내용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나오면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제를 할 때도 그런 저의 경험을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지금 좀 레벨이 낮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이러면 조금 문제를 맞추기 쉽게 아이들이 이 정도를 알면 풀 수 있게 내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지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도 저렇게 문제를 내도 맞출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뭐 좀 더 복잡한 식으로 디스트랙터를 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래서 스타터와 플라이어스는 이 디스트랙터도 조금씩 다르게 주게 됩니다. 이 리스닝 테스트를 제가 한번 스타터에서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다가 센터 넘버 적고 캔디데이트 넘버 적고 여기는 My name is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맨 앞 페이지에다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여기 보면 딱 그림을 보고 적절한 것을 찾아서 줄을 긋는 형태가 돼 있어요. 굉장히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시점이죠. 성인들을 위한 어떤 시험도 이런 종류의 태스크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틱하는 문제 딱 보고 난 이해했다 싶으면 뭘 쓰거나 뭐 번호를 이렇게 찾거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틱하면 훨씬 더 간단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컬러하는, 이 색칠하는 문제 이걸 정말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유치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아이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페어네스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은 이런 색칠하는 태스크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학교에서 많이 한 것이고 자기가 이 정도를 알면 그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에서 페어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스타터 레벨의 리스닝에 들어있고요. 자, 한번 이제 리딩과 라이팅, 무버스에서 뽑은 문제들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동일하고요. 여기 보시면 definition을 먼저 주고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또 picture support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괜히 이 단어 이제 조그만 것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픽처 서포트를 충분히 주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보면 that이 아니라 a that이죠. 관사가 붙어 있어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관사입니다. 관사는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뭐 습득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여기 어가 붙어? 여기 왜 더가 붙어? 이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죠.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관사를 좀 넣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게 that이 아니라 that으로 이렇게 example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yes or no question인데요. 이 경우에도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서 어른들을 위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true or false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만 그냥 보고 그림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yes, 틀리다고 생각하면 no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쓰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는 좀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문제도 좀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Hello Peter, how are you? 이랬을 때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구나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답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1대1 영어로 이거는 한국말로 이거야. 이것만 아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거의 적절한 말을 생각해내는 능력도 이제 시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fill in the blanks가 나오는데요. fill in the blanks 할 때 바로 그냥 써보라고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example을 꼭 주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picture support도 같이 주는 것. 굉장히 친절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점은 자 파트 6 보시면 cats have good eyes 해놓고 여기 example 보여드릴게요. had, have, has. 요거는 그래머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과거와 3인칭 단수 복수 이 부분을 뭐 3인칭 단수 복수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가져오지 않고도 그냥 fill in the blanks 형태로 물어보는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시험하는 문제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피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어스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두 그림을 주고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 그래서 example을 먼저 준 거죠. Daisy's class하고 Harry's class. Daisy's class를 보면서 아이들이 만약에 몰랐던 게 있다면 14개 있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Harry's class에 물음표 돼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으로는 이렇게 5개의 그림을 주고 시퀀스를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태스크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처음 봤을 때 갑자기 5개의 그림이 나오고 이제 조금씩 보면서 내용은 파악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일리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프렌들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그제미너가 딱 이렇게 앉아서 어디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당황하고 있으면 지금 무슨 일이 있니? What are they doing? Are they happy? Are they sad?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조금씩 답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겠다. 아이들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충분하게 도와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만큼 영어를 잘하고 쟤는 잘 못하는데 얘 왜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와일리라는 시험 자체가 아이들을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렇게 판단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를 진단하고 어떤 부분이 비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겠다라고 알려주려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는 시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와일리 테스트 쉿에 대한 투어를 해봤어요. 물론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리스닝 테스트는 스타터에서, 리딩 앤 라이팅은 무버스에서, 그 다음 스피킹은 플라이어스에서 조금씩 뽑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와일리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와일리 관련 코스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코스북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벨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터스부터 레벨 2까지는 와일리로 따지면 스타터 레벨을 이제 커버하는 정도. 3부터 4는 무버스, 그 다음에 5까지는 플라이어스. 이렇게 같은 이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와일리가 공부가 되도록 되어 있는 코스북입니다. 이것은 슈퍼마인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Everybody Up이나 Let's Go 또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코스북 중에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코스북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차트 하나 보여드렸죠. 그게 CEFR이라는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뭔지 한번 배웠었죠.
기억하세요? 네,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기준인데요. 이 레벨에 맞춰서 다독 및 정독을 하면 와일리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차트대로 A1이 movers 정도를 포함하는 거고 A2가 flyers 정도를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pre-A1이라고 해서 starters 레벨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 다독이라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일리랑 관련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한 인풋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만큼의 레벨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독이 많이 뜨는데 이런 CEFL에 맞춘 그런 다독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북을 공부하면서 와일리 스타일 문제를 연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이게 좀 다른 점은 와일리 테스트와 아주 비슷하게 이런 테스트 쉿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스 그 한 유닛을 공부하고 나서 와일리 스타일로 맞춘 그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는 거. 이걸로써 아이들의 실력을 좀 다져서 대비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와일리를 위해서 따로 고안된 코스북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Fun Series 아니면 Story Fun Series라고 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시리즈들을 어떻게 또 미리 아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바는 요것들로 공부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스북들도 어느 정도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준비를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와일리 모의고사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얇지는 않고 좀 한 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의고사 3회분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8,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8번째 에디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이제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생각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는 그 테스트의 어떤 유형을 공부해서 완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영어 실력이 없는데 모의고사만 계속 푼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확 늘진 않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기본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아이들은 뭐 다독이라든지 코스북이라든지를 통해서 먼저 영어 실력을 조금 향상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런 프랙티스 테스트로 좀 점검하고 와일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홈페이지의 게임과 액티비티를 통해서 와일리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그 언어평가회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 마스코트인 원숭이를 통해서 하는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nkey Puzzles라는 게임을 한번 보시면 Find the dress next to the mouse, color it yellow.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스타터스에서 컬러링 하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와일리의 그 태스크 타입이랑 동일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걸 시험 공부한다고 느끼지 않겠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재밌게 다른 게임 하듯이 하는 거겠지만 충분히 아이들의 영어 실력에도 향상이 되는 교육적인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아쉬울 텐데 이제 케임브리지 잉글리시 그 언어평가회 말고도 cambridge.org에도 아이들을 위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방법은 그 cambridge.org에 들어가셔서 프라이머리 쪽에 들어가시면 게임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직접 단어를 써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택을 해서 넣는 거죠. 이런 것도 와일리 시험을 대비하는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다 해보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만큼 아이들에게 풍부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보가 힘인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일리에 관심이 있는데 덜컥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디 알아볼 데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와일리 사실 찾아만 보면 굉장히 리소스가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핸드북을 좀 참고하는데요. 이 핸드북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핸디 핸드북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일단 can do summary. 자, 스타터 정도 되면 이 정도를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이런 시험을 봤는데 뭐 몇 점 맞았어. 그래서 너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데 이럴 때 굉장히 막막하시죠. 그런데 이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타터 레벨을 어느 정도 성취했어. 이러면 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굉장히 자세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이 되게 좋고 또 useful charts and lists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Recommendations for candidate preparation.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뭘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 사이트, 캠브리지 잉글리시 사이트에 티칭 서포트를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그 useful charts와 리스트를 커버하기 전에 토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스타터와 무버스, 플라이어스가 각각 조금씩 다른 토픽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관심 있고 익숙해 할 만한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Animals, Body and Faith, Clothes, Colors, Family and Friends, Food and Drink, Home, Places, School, Sports, Time, Toys, Transport. 이 중에서 아이들이 뭐지? 어려워 싶은 것들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관심 있고 잘 알만한 내용들로, 토픽들로 구성을 했다는 거. Movers 가면 조금 더 이제 높여서 Health, Weather, Work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Flyers 넘어가면 materials,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단계별로 토픽도 그레이딩을 했구나라는 점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useful charts and lis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rammar과 structure list가 있어요. 그 핸드북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 레벨 정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학습한다. 그래서 prepositions of place. 그래서 put the clock next to the picture. 요 한 가지 문장도 결국 타겟하는 그래머가 뭔지 이렇게 쭉 차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보면 아이들이 코스북을 한 권 다 공부하고도 얘가 정확히 타겟한 아이템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선생님들 너무 바쁘고 이러신데 와일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 그래머 포인트를 다 숙지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체크하실 때 좋겠죠. 아니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을 플레이스먼트 하실 때 체크하실 때 좋겠죠. 그리고 이 와일리 핸드북은 보캐블러리 리스트도 따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each level, 스타터면 스타터, 무버스면 무버스, 플라이어스면 플라이어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타터 레벨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정확히 스타터 레벨에 응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핸드북에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시고 애들이 어느 정도 단어를 아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시험을 보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flyers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리스트도 있어요. Combined Alphabetical Vocabulary List. 그래서 이거는 스타터부터 flyers까지의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해서 A부터 Z까지 정리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 보고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 우리 아이 flyers 응시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험을 응시할 목적도 있지만 당연히 이 정도 레벨에 되는 아이들의 단어 학습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어 시험 내실 때도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똑같은 단어지만 테마별로 정리한 그 thematic list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건 Combined Grammatical Vocabulary List.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컨텐트 월드가 있고 펑션 월드가 있잖아요. 그래머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월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원래 가르치는 입장이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리스트를 만드는데 유닛에는 그 유닛의 내용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고 이러한 그래머 단어 예를 들어서 전치사 같은 거 of, in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어 시험을 낼 때 같이 내야 되나 아니면 따로 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예 따로 정리되어 있는 리스트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와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시간엔 정말 와일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죠. 와일리가 이제 뜻하는 바, 그리고 와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와일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와일리를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쯤 다 좀 알았는데 와일리 테스트 진짜 한번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리 테스트는 첫 번째로 굉장히 시험에 응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dministrative flexibility가 있다는 점, 와일리의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accurate and fair. 와일리 테스트를 어디가 주관한다고 했죠?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가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시험이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리비전 과정을 거쳐서 고안된 시험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응시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reflect children's experience and learning. 아이들에게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구성된 것들 한번 확인하셨죠, 오늘. 성인 시험과는 너무 다르게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면서 압박을 받지 않고 즐겁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시험이라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Attractive and child-friendly.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ave no pass or fail. 이게 꼭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이유, 정말 이제 무서워하게 되는 이유가 나 이거 시험 잘못 보면 엄마가 싫어할 텐데 나 몇 점 맞았어, 나 50점 맞았어, 80점 맞았어. 그 점수에 연연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저징을 하는 거죠. 너는 이제 통과, 너는 틀렸어, 다시 해, 이렇게. 그런데 이 와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는 지금 요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요런 부분은 이미 잘하고 있어. 이런 진단을 내려주고 추후 학습을 지도해주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단 심리적으로도 부담감이 없고 훨씬 더 시험의 취지에도 맞죠. 그래서 이 점을 높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easy to integrate into the curriculum.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그 수업에 굉장히 들여오기가 쉬운 시험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태스크 타입 같은 게 그 코스북의 것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런 수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와일리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고 이거랑 비슷한 이제 와일리 태스크 타입을 슬쩍 가져오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저와 함께 이렇게 와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도전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많이 드시나요? 제가 정말 이 와일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니까 좀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잘 최적화되어 있고 유용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제가 말씀해드린 여러 가지 리소스 참고하시면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